내내 아슬아슬하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였죠. 세계적으로도 앙숙인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까지 주고받으면서 충돌했습니다.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 사실 뉴스 듣고 네네. 이번에 조금 놀랐는데 오랫동안 갈등 관계였지만 이번에 조금 세게 부딪힌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7일 어제 이제 미사일 공격, 포격 이걸 주고받으면서 다시 무력 충돌을 해서 사상자가 130명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파키스탄 쪽에서 뭐 민간인들이 뭐 26명 사망하고 여러 명 다쳤다 이렇게 파키스탄 군이 밝혔고 또 인도 쪽에서는 그 사망자 10명 또 부상자가 50여 명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흔히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둘로 나뉘어져 있죠. 인도 쪽과 파키스탄 쪽. 그래서 그 사이에 이 국경이라고 하나 그 통제선 LOC라고 불러요. 네네. 라인 오브 컨트롤인데 네. 뭐 컨트롤하는 선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여기를 그래서 공식적인 국경이 아니라 서로들 인정 안 하면서 이렇게들 부르고 있는 건데 근데 보통은 인도 카슈미르 위기다라고 하면은 인도가 자기네 나라 땅인 자기네 나라 안에 카슈미르 주민들을 억압하는 게 보통의 카슈미르 위기인데 네네. 이번에는 인도가 파키스탄 쪽을 공격을 했고 국경 넘어서 그다음에 파키스탄도 맞받아치고 이래서 두 나라 간의 싸움 양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먼저 국경을 넘어서 공격한 거는 인도 쪽이었죠. 네. 인도 쪽에서 그러니까 신두르 작전 뭐 이런 이름 붙여서 파키스탄 쪽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본거지들을 우리가 공격해야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한 거고 이제 발단이 된 것이 지난달 4월 22일 그 인도령 카슈미르에 있는 거기 그 파할감이라는 곳에서 네. 테러 공격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뭐 27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이제 대부분이 힌두교도 관광객이었어요. 2명 빼고는. 네. 근데 이 공격을 한 게 그 저항전선 뭐 TRF라고 영어 약칭으로 쓰는 조직인데 사실 인도가 뭐 이 공격을 뭐 파키스탄 정부나 뭐 국가 차원에서 배후에 있다 이렇게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8년 11월인가 그 인도 뭄바이에서 아주 그 대규모 테러 공격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뭐 175명이 사망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공격이었죠. 테러였죠. 근데 그때 그 테러를 저지른 조직이 있었어요. 라슈카르 이 토이바라 그래갖고 이 조직은 원래는 이 뭄바이 테러를 일으킨 조직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옛날에 결성이 됐던 거예요. 왜 우리 그 9.12 테러 뒤에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미국하고 파키스탄이 손잡고 아프간에서 그 소련 점령군에 맞서는 이슬람 무장 조직들 많이 키우고 네.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9.12 테러하고 그다음에 탈레반이랑 얘기 나오면서. 근데 그 조직은 사실은 파키스탄에서도 이미 2001년에 금지된 조직이에요. 파키스탄에서도 당연히 이런 이슬람 테러 조직들은 금지를 시킵니다. 근데 그 조직이 뭄바이 테러 저지르고 나서 이제 국제사회에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죠. 근데 그들이 그 잔당들이 만든 브랜치가 이번에 이 그 파할감 공격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인도 쪽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이거는 국제 그 정보 공동체들 얘기를 보면은 맞는 대체로 그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는 그들이 근거지를 파키스탄 안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처음엔 수색 작전하다 결국 국경을 넘어서 폭격을 했다라는 게 인도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화선이 됐던 것이 카슈미르 총기 테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카슈미르 하면 우린 캐슈미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카슈미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고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그 인도 아대륙이라 그러잖아요. 인도 아대륙 북부에 그러니까 북서쪽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접경하는 지역이 바로 그 카슈미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질 좋은 양모 캐시미어 네. 예, 그 어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큽니다.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면적이. 거의 뭐 한반도만한 비슷하네요. 예, 네네. 크기고. 네, 그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죠. 네. 근데 같은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이제 독립 투쟁 과정에서도 뭐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민족적으로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이제 파키스탄이 하루 먼저 독립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두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카슈미르 지역은 대부분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네. 파키스탄으로 귀속되길 주민들은 원했는데 그 지역에 그 라자라고 부르는 인도의 그 전통적인 어떤 제후 같은 사람들, 우두머리, 네네. 그 사람이 우리는 인도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무슨 주민투표로 결정,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제 카슈미르의 대부분 지역이 인도로 복속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둘로 이제 카슈미르가 나뉘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카슈미르 아까 그 22만 제곱킬로미터 지역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을 절반 이상은 인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서는 뭐 잠무 카슈미르 이렇게 부르고, 근데 파키스탄이 한 30% 정도 돼요. 나머지 한 15% 정도는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 숫자로 따지면 카슈미르의 전체 주민이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로 보면은 70%가 인도령 카슈미르에 삽니다. 근데 인도 쪽에서는 파키스탄 안에 있는 카슈미르를 파키스탄에 점령된 카슈미르라고 부르고 네. 파키스탄은 반대로 인도령 카슈미르를 인도에 점령된 카슈미르라고 불러요. 서로 이제 상대방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그때 1971년에 그때 또 이제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파키스탄 자체가 둘로 갈라져서 오늘날의 파키스탄과 그 방글라데시로 나뉘는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네. 그때 인도가 개입하면서 파키스탄하고 좀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인도와 파키스탄 뭐 70년 앙숙이다라고 하지만 그때 방글라데시 갈라져 나갈 때 전쟁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 전부 다 카슈미르 때문에 촉발된 전쟁이라든가 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차례 정도 조금 전쟁 상황에 가까운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수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곤 하는데 뭐 근래 가장 컸던 거라고 하면 1998년에 그 카길 공격이라 그래서 그때 파키스탄군이 인도령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는 지금이 거의 제일 큰 충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에 따르면 카슈미르 지역은 힌두교도보다도 무슬림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쟁이 끊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난 4월에 총기 테러가 또 벌어졌으니까 그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간에 보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살얼음판을 걷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실 그 파할감 공격이라는 그 테러 사건 다음에 그 인도가 파키스탄 책임이다 이건 그러면서 파키스탄 외교관 추방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에 나가 있던 자기네 외교관들 소환하고 그다음에는 파키스탄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이 사실 카슈미르 쪽에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한대요. 네. 한 집안이 뭐 둘로 갈라져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 비자 서비스 비자 발급 중단하고 그다음에 국경 다 폐쇄하고 그리고 그 인더스 수역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탈퇴한다 뭐 탈퇴가 중지시킨다 발표하고 그때 이 공격이 벌어졌을 당시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급거 귀국해서 뭐 귀국하자마자 이제 파키스탄 쪽을 비난을 했죠. 파키스탄은 이 사건 발생한 다음에 일단 제일 먼저 한 건 일단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관련성을 부인을 했고 근데 인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파키스탄도 보복 조치, 외교적인 보복 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무역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 쪽에 그 항공기들 영공 통과라든가 그다음에 그 육상 그 국경 통과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국경 통제선 아까 말씀드린 그 LOC라고 부르는 사실상의 국경 여기와 관련된 오래된 협정이 있는데 이거 효력도 이제부터 중단된다. 파키스탄 쪽에서도 이렇게 좀 강경 대응을 했었고 네. 그러다가 그 4월 24일 이때쯤부터
이 그 통제선에 따라서 양쪽에서 계속 무력 충돌이 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서는 우리 첩보에 따르면은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인도령 카슈미르 안에서 이렇게 수색 작전 같은 걸 했었고 그러다가 점점 더 범위를 확대해서 사실은 5월 6일부터 이제 파키스탄 영토까지 미사일 좀 공격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7일 어제는 서로 간에 이렇게 공방을 남의 국경 넘어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이 됐는데 파키스탄 쪽에서는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가 공격한 것은 파키스탄 안에 있는 테러 조직 근거지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파키스탄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인도가 타격한 곳 중에 테러 조직 관련 있는데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쪽의 주장은 뭐냐면 사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작년 선거 때 재집권을 하기는 했는데 네. 그때 예상 밖으로 성적이 저조했고 인도 안에서 굉장히 모디 총리에 대한 좀 심판 여론 같은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느닷없이 파키스탄을 공격해서 그쪽으로 반감을 돌리고 자기 지지 세력 결집하려는 거다라고 파키스탄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카슈미르 관련해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의 근원을 이렇게 쭉 따지다 보면 이런 뭐 종교 문제 외에 물 문제가 있다면서요. 카슈미르의 카가 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카슈미르가 뭐 물에서 솟아난 땅, 물 위에서 있는 네. 땅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계곡지대인데. 근데 그 강 자체가 카슈미르에 있는 강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인더스 강. 인더스강. 진짜 우리 많이 들어본. 겐지스강하고 예, 인더스강. 예, 네. 역사책에서 늘 듣는 그 인더스 강. 근데 인더스 강이 하나의 강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드넓은 수계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한 6개 정도 이렇게 큰 강, 인더스 강과 그 지류들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상류가 다 인도에 있고 네. 그다음에 파키스탄 쪽 저지대 하류를 통해서 흘러나가요. 그 강들이. 근데 물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여러 나라를 흐를 때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사실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 문제에서는 협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1960년에 인더스강 수계에 있는 6개 강물은 우리 서로 나눠 쓰자. 이거는 싸우지 말자 하고 그때 인더스 수역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동쪽의 강들, 서쪽의 강들 이렇게 서로 나눠서 쓰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두 나라가 사이가 나빴고 번번이 충돌 위기가 있고 또 실제로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전면전을 한 적은 사실 없었고 그리고 분쟁이 있어도 이 수역 조약 이거 자체는 물 나눠 쓰는 거는 계속해서 네. 지켜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인도가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이례적으로가 아니라 처음이죠 사실 이런 거는 그 파할감 공격 다음 날인 4월 23일에 인도 외교장관이 긴급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이제 파키스탄이 테러를 지원하는 걸 멈출 때까지 그 조약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 네. 이거는 거의 물 가지고 이제 목줄을 죄겠다라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4월 26, 27일 동안에 파키스탄에 무자파라바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갑자기 물의 수위가 너무 올라가서 그때는 거기 강물이 이렇게 범람하고 약간의 홍수, 뭐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파키스탄 쪽에서는 인도가 상류댐에서 이거 말도 없이 방류해버린 거다. 근데 네. 물 공격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파키스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강의 수위가 굉장히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인도가 그 체나브 강이라고 거기 또 다른 강에서 반대로 상류 쪽에 물을 잠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도가 강들을 무기화하려고 한다. 이제 파키스탄은 실제로 그러면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파키스탄은 이제 전체 수자원의 80%를 이 인도 쪽 강에서 흘러오는 강들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가 만약에 물을 무기화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거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인도 쪽에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인도가 뭐 이렇게 파키스탄에 실질적으로 뭐 엄청난 피해를 줄 만큼 그렇게 실제로 물을 잠갔다 풀렀다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인도가 물을 가지고 이렇게 무기화하려고 하는 것이 파키스탄도 강하게 맞받아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약까지 반해가지고 물을 무기화한다.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고 양국의 골이 더 깊어질까 걱정까지 되는데 그런데 이 카슈미르가 동양의 스위스라고 불린다면서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두고 수십 년 동안 피바람이 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 때부터 두 네. 나라가 이제 시작부터 좀 꼬였죠. 저도 사실 사진 많이 찾아보는데요. 네. 너무 아름다운 산악지대. 가보시진 못했고요. 예, 가보진 네네. 못했는데 예, 주로 이제 파키스탄 쪽 카슈미르 계곡 너무 네.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아무튼 굉장히 이제 항상 여기도 세계의 화약고 중에 하나로 불리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네, 여러 차례 분쟁이 오가다가 1971년에 심라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이때 두 나라 사이에 그 일단 통제선을 어느 정도 고정시켜 놓기는 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문제는 사실은 인도 쪽에서 자국령 카슈미르의 주민들을 탄압하는 게 너무 심한 그런 면에서 좀 책임이 있는 측면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령 카슈미르가 사실은 계속되는 전쟁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쪽 카슈미르는 원하는 대로 귀속이 됐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친파키스탄 이슬람 조직들이 인도령 카슈미르 안에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 인도 정부가 뭐 정부군도 들어가고 이제 비정부, 그러니까 그 비정규군, 그다음에 친정부, 민병대 이런 거를 동원을 해서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잠무 카슈미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탄압을 사실은 너무 심하게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뭐 그 초법적인 살인이라고 한마디로 재판도 없이 주민들이 저항했다 그러면 처형하거나 뭐 납치, 고문, 성폭행, 살해 이런 것들 너무 많고 그래서 탄압이 좀 일상화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 그 친파키스탄 이슬람 단체들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그러면 또 탄압이 반복되고 네. 또 인도 쪽에서는 파키스탄이 쟤네들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요인이 덧붙여져 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간 쪽과 연결되어 있는 이슬람 무장 조직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분쟁이 굉장히 심해져 왔던 거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제적으로 더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두 나라 모두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쟁이 확대돼 가지고 전면전이 되면 그러면 핵전쟁까지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핵무기를 갖게 됐나요? 사실 그 NPT 체제,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게 만들어진 게 1969년이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 당시에 소련, 네. 오늘날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 5개 나라의 핵 기득권만 인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이상은 일단 갖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갖지 못하게 하자라는 게 NPT 체제의 기본인데, 근데 그 다음에 인도가 이제 비밀리에 핵 개발을 했죠. 사실 그거는 파키스탄 때문이라기보다는 1962년에 중국하고 이제 분쟁을 했기 때문에 인도가 네. 인도 전쟁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 개발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아무튼 인도가 1974년에 첫 핵실험을 했고 그랬더니 중국이 아니라 파키스탄이 발등에 불 떨어져서 네.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한참 나중이죠. 1998년에 핵실험을 했고 당시 파키스탄 핵기술이 나중에 뭐 북한으로도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일단 이 두 나라 핵 보유 사실상 공공연하게 핵실험까지 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는 이 두 나라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파키스탄은 사실은 냉전 시절부터 중국, 미국하고 되게 가까웠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묘한데 지금도 좀 그렇고요. 이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인도는 계속해서 그 건너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조금 친했었던 나라들이고, 근데 파키스탄이 미국이 파키스탄하고 좀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핵을 갖는 것까지 용인해줄 마음은 없었어요. 네. 근데 없어서 한동안 이제 파키스탄 핵실험한 다음에 제재를 했었는데 그 98년 핵실험하고 3년 뒤에 2001년에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이 2001년 말에 이제 아프간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아프간 접경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풀어줘서 파키스탄하고 다시 또 밀착 관계가 됐고, 인도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비동맹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그 미국하고도 그렇고 이렇게 좀 거리를 더 왔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사실 그때에 이르러서야 인도는 미국하고 좀 많이 관계를 풀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인도계가 미국에 가서 뭐 많이 실리콘밸리의 주축이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아무리 친해졌어도 여전히 미국이 인도에는 민감한 이제 첨단 기술 같은 거는 이제 넘어가지 않게끔 여전히 어떤 부분은 제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들 생각은 하고 있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파키스탄은 그런 인도를 보고 또 핵을 개발했고 이게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 그렇게 양국이 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확전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국제사회들 다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제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 한국 외교부가 이제 어제 네. 양쪽이 통상적인 분쟁을 넘어서서 서로 이렇게 미사일 공격하고 하니까 우리도 뭐 영내 긴장 완화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양측 다 자제하라 이렇게 좀 촉구를 했었고, 사실 이미 뭐 유엔이라든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양쪽에 자제하라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도 특히 핵을 보유한 이 두 나라가 자칫 이제 잘못 판단할 경우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좀 의례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특히 이제 두 나라와 인접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카슈미르 분쟁에 완전히 남은 아니거든요. 자기네도 일정 부분 갖고 있고 항상 또 거기서 또 뭐 인도랑 국경 분쟁 또 중국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주 쓰는 표현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고, 네. 그다음에 또 거기 이란 같은 나라도 우리가 중재할게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엔 좀 이렇게 사태를 좀 가볍게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양쪽의 긴장이 고조될 때 두 나라가 원래 뭐 1500년 동안 싸워왔, 그 1500년 좀 이상한 말이긴 합니다. 좀 근거가 없는 인도 파키스탄이 갈라져서 독립국가가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네. 좀 얘기를 하면서 좀 근거 없는 트럼프 특유의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사태를 심각하게 안 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다 이제 어제 상황 같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도 좀 자제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세계가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수십 명이 사망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보통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전면전은 그 자체로도 끔찍하지만 이 두 나라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핵전쟁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던데 그럴 가능성이 진짜 그럴 있나요? 가능성은 사실 이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네네.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100% 자신할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나라가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사실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전면전을 한 적도 없었고, 사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네. 근데 70여 년간 싸웠지만 결국 다 이제 카슈미르 문제 이런 거고 굉장히 제한된 그런 식의 충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 다 전쟁을 하려는 생각도 없고, 특히 파키스탄 같은 경우 공격 받았으니까 우리가 응수한다라는 수준인 거고, 이제 그럴 처지도, 두 나라가 다 전쟁을 할 만한 처지도 아니고 그럴 동기도 사실 없어요. 네. 이제 파키스탄은 일단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뭐 물난리도 크게 났었고,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핵전력 말고 재래식 전력을 비교하면은 파키스탄이 인도에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저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정당 방어다라는 정도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인도 역시 그 모디 총리 그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지금 자국 내에서 완전한 지지를 이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인도도 경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집권한 지 지금 11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경제를 많이 키우긴 했지만 최근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제 좀 경제가 좀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총선 때 지지율도 예상보다 못 미쳤던 거고, 이제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참 아쉬운 거는 결국은 그렇다 보면은 카슈미르 주민들의 상황인 거죠. 결국 그쪽 사람들은 우리는 뭐 전면전 아니다, 그래도 핵전쟁은 아니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얘기고, 그 지역 사람들은 너무 참 참혹하게 계속해서 인도가 이런 일 생기면은 굉장히 많이 억압을 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통신, 뭐 인터넷, 뭐 교통 다 끊어가지고 몇 년 전에는 목숨 걸고 카슈미르, 인도령 카슈미르의 상황을 알렸던 그 사진 기자들이 필리처상 받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카슈미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아마 외부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도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분쟁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어디 가나 미국과 중국은 부딪히는 것 같은데 네. 카슈미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게 네. 그 해양에서는 왜 남중국해를 그렇죠. 이렇게 전선이 그어진다라고 하는데, 네네. 굳이 육상에서 찾는다면 미중이라기보다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과 연결된 세력, 미국 동맹 세력들. 예, 이렇게 네. 보면은 아마 그 카슈미르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전부터 조금씩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이제 파키스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이제 미국도 그래 왔는데 한 최근 10여 년 새에 미국도 이제 인도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좀 풀리긴 했거든요. 특히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사태 때 소셜 미디어에다가 우리는 테러리즘에 맞서서 인도와 함께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최근 이거 뭐 갑자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구체적인 거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올린 거, 이제 그게 조금 파키스탄 쪽을나 혹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말씀드린 대로 카슈미르 일대가, 이 히말라야 산악지대 일대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제 세 나라가 이제 삼각 갈등이 펼쳐지는 지역이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가 계속해서 그 신냉전이 무슨 전장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계속 경고가 나오는 게 고도로 군사화된 지역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력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작은 충돌 같은 것도 이제 이게 더 큰 분쟁으로 번질까 걱정이 된다. 이런 점에서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카슈미르에서 또 군사 충돌이 있었습니다. 부디 실리를 생각해서 자제력을 발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님이셨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